생각을 해보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천동설로 대체가 될 때,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의 프톨레미의 이론도 천동설도 우리의 관찰에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동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단순성,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 현상들을 설명을 했고,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프톨레미의 이론과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지금 표준적인 해석은 이 세계가 비결정론적인 세계고 그 미립자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순수히 객관적인 확률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이 세계는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그 숨은 hidden variable interpretation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는 양자역학의 표준적인 해석이 맞는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실험을 해서 그걸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좀 힘들어. 그거는 그 인생의 본성상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둘 중에 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해석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과학 이론에서조차도 단순히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라는, 실험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것만이 객관성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철학이라는 학문에서도 다른 문과 학문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단순성에 대한 고려라던가 아니면 그 이론이 기존의 다른 이론, 이미 체계화된 다른 이론들과 얼마나 더 정합적이고 또 얼마만큼 더 예측력을 가지고 있고 등등의 그러한 통합적인 고려사항을 통해서 이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방법론은 꼭 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철학이라던가 다른 그것이 학문의 지위를 갖는다면 다른 학문 분과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방법론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순수 개념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순수히 철학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과학 이론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일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상적인 기체, 클로즈드 시스템에 있는 기체들에 있어서 그것들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 안에 기체들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가정하고 있는 게 이상적인 기체, 클로즈 시스템의 이상적인 기체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체는 완전한 탄성체이고 또 완전한 구형이고 또 그것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는 서로 힘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가정을 받아들이고서 보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종류의 이상적인 가정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히 개념적이고 비현실적이라도 그러한 종류의 가정이 과학적인 사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과학사에 있어서 수도 없이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턴 방정식을 풀 때에도 마찰을 무시하고서 풀기도 하고, 또 마찰 없는 평면에 대해서 평면에 대한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의 법칙을 순수히 개념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학은 순수 개념적인 사고가 아니고 철학은 순수히 개념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실험을 통한 탐지 가능성에 의해서만 이론이 평가되고 선택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근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리가설이 의존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생각은 철학과 과학은 정말 철학과 과학에 아주 클리어컷한 경계가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 영역은 이렇고 과학적인 사고 영역은 이렇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을 텐데, 또 우리가 면밀히 실제로 진행이 되는 지성사를 살펴보면은 그러한 생각은 별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분리가설을 우리가 의심해볼 필요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순수 과학 이론적인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했듯이 순수 과학 이론적인 사고가 공학적인 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철학적인 사고가 공학적인 사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고 전공을 하고 있지만 철학적인 사고가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내 인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철학이 공학도로서의 내 인생에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최소한 간접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치를 갖는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럼 기껏해야 그것만 가진다, 그런 방식으로만 철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철학이 보다 직접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내 인생에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기여를 한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근데 정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생각을 해볼 텐데, 공학도로서의 나의 인생의 철학적 사유가 직접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공학 공부가 내 인생에 쓸모가 있고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떤 의미에서 가치를 갖는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쓸모가 있나요? 왜 공학 공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좀 생각을, 우리가 철학 공부는 왜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 떠나서 공학 공부는 왜 하시나요? 아무나, 예, 그냥 아무 생각이나 괜찮으니까.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때 공학 공부를 해놓으면 남의 손 타지 않고 수월하니까 공학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네. 남의 손을 타지 않고 뭘 만들 수 있었어요. 예.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은 없으세요? 왜 공학 공부를 하시나요? 인생에, 예.
예. 좋아하니까. 예. 또 다른 분? 예, 지금 생각이 남의 손 타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학 공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돈이 좀 되나요? 돈이 좀 되니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생각, 일단 그 처음 두 번째 생각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돈이 되니까, 혹은 남의 손 안 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공학 공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공학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가치를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학 공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가치의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와 도구적인 가치를 구분할 텐데, 근데 돈을 생각을 해보죠. 돈을 보면은 그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는데, 그것들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게 왜 가치가 있는지, 하나는 종이 조각이고 하나는 그냥 금속일 뿐인데,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것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다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도구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재적 가치는 뭐냐? 내재적 가치는 우리가 그 대상을 추구할 때 그 대상을 수단으로 해서 다른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목적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추구할 때, 그때 그 대상이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구분을 해보죠. 그러면은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공학 공부가 공학도로서의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생각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도구적 가치를 갖죠.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공학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도 얻을 테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꾸려가는데 많은 중요한 재원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등등의 역할들을 하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도구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공학이. 그건 부인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질문은 그러면 공학 공부가 도구적인 가치만을 갖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학 공부하는 것이 내재적인 가치도 있나요? 그러니까 공학 공부를 하고 공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식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를 획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갖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알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 재미로 내가 좋아서라고 했을 때 그거와 유사한 종류의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